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요즘에는 상장하는 종목들이 수익을 주는 종목보다 손실을 주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청약을 한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상장일에 손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의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정말 잘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타이밍이 있는데요. 평소에 호가창 라이브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부터 공모주를 주축으로 방송을 하면서 약 200종목 상장일을 지켜본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상장일 공모주 패턴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할 때 계단식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는 하락 패턴이 계단식 하락인데요. 한번 주가가 쭉 빠지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깨면서 주가는 또 쭉 빠지고 또 횡보를 하고 그렇게 계단처럼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종목은 10월에 상장했던 산돌이었고요. 지금 화면은 11월에 상장한 JI테크입니다. 산돌은 상장 첫날에는 수익을 준 종목이고 JI테크는 손실을 준 종목이었죠. 그래도 화면을 보시면 두 종목 모두 흡사하게 주가가 흘러내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왜 하락할 때 계단식으로 내려올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본 것은 아마도 자전거래 역량과 단타의 손절 때문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물량을 많이 보유한 특정 그룹, 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서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물량을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냥 주구장창 팔기만 해서는 매수세가 붙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자기들 물량을 매도로 걸어놓고 조금씩 사주면서 그렇게 물량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물량이 슬슬 정리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매수세를 거두어 드리는데 그때 한번 주가가 훅 빠집니다. 그럼 단타 수급도 급하게 같이 빠지는데요. 이런 형태로 한 계단 내려오면 또 어느 정도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자전거래가 같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일정 시간 횡보를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를 깰 때 매도를 하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 시초가 이후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시초가를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 기회를 놓쳤다면 다시 저가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 저가를 또 깨고 내려간다. 그럼 그때는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정리를 해왔지만 정리를 못해서 결국 반려주로 같이 데리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럼 늘 후회가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가를 깰 때는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가를 깼다고 그냥 시장가로 던지지 마시고 주가가 저가 이하로 한번 훅 내려갔다가 약간 바운스가 되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가나 저가 아래 정도 가격으로 지정가로 주문을 내시면 그 가격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가를 깼다고 당황해서 시장가로 던지지 말고 가급적이면 저가 근처 가격으로 지정가 매도 주문을 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번 정도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는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시초가부터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제가 시초가부터 매도 주문을 내지 말자고 대동단결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럴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편하신 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것은 데이터가 손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장했던 7종목을 보면 시초가와 고가를 제가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시초가가 최고가였던 종목은 7종목 중 JI테크 단 한 종목이었고요. 고가는 최소 4% 그리고 최대 36%까지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제처럼 36%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4% 아니면 7%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시초가가 공모가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면 시초가 대비 5% 정도 상승한 가격을 목표로 매도를 하시는 게 최근 공모주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종가는 웬만하면 시초가 이하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7개 종목 중에서 종가가 시초가 이상에서 마감되는 종목이 NZ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단타 수급이 장 막판에 정리를 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웬만하면 상장하는 종목들을 길게 보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오버나잇 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마감되기 전에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대부분의 종목은 종가가 시초가보다 낮은 것이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장일 오전에 정리를 하는 편이
오후 시간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모주가 상장한 다음 날부터 주가는 어떨지 3일까지 추적을 해보았는데요. 역시나 7종목 중 윤성 FNC만 상장일 종가보다 며칠 뒤 주가가 높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며칠 뒤 주가는 상장일 종가보다 아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상장일 오전에 정리를 하고 늦어도 오후에는 정리를 하는 게 그나마 유리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들이 시초가가 정해지면 공모주주들이 던지는 물량 때문에 시초가를 바로 깨고 내려가는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패턴인데요. 화면 보시는 엔젯은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10% 하락한 상태로 출발을 했지만 시초가를 깨지 않고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조금은 지켜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난 10월에 상장했던 SBB테크는 상장 후 10분 동안은 시초가를 깨면서 거래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큰 수급으로 상한가 마감했죠. 그러므로 주식판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보시고 순간순간 반응하기가 힘들다면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가를 깨고 내려갈 때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최근 트렌드는 시초가에서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를 목표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초가를 깨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조금 느긋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수요 예측에 기대어서 청약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깐깐하게 청약해 볼 종목을 잘 골라서 애초에 손실을 주지 않을 종목만 청약할 필요가 있죠.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 공모주 겨울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늘 성공하시는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